오촌TV 611회 박근혜 대통령이 짓고 유영하 변호사가 엮어서 가세연에서 발행한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라는 책의 제1장은 2017년 하늘이 무너지던 해입니다. 7번째 편지 그래도 희망을 하는 편지와 8번째 편지 첫사랑에 보내는 편지처럼 이라는 글에 박근혜 대통령이 답장을 쓴 내용입니다. 구독은 무료이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7번째 편지 그래도 희망을 용기를 내어 이렇게나마 안부러 인사를 여쭙니다. 몇 번이고 적다가 말았습니다. 이 또한 중도에 포기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적어봅니다. 말도 안 되는 기막힌 세상 어디다 하소나 연할 수도 없어 서울에 올라가 태극기만 흔들다 오는 게 전부이지만 그거라도 안 하면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 같아 춥고 더운 줄도 모르고 다녀옵니다. 여기는 진천인데 시골 분들은 TV에서 나오는 거짓 뉴스만 보고 저를 정신병자 취급합니다. 기존 방송이나 종편에서는 정말 해도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거짓과 저주를 퍼붓습니다. 친구들도 TV에서 하는 말만 듣고 끔찍한 이야기를 내뱉으니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도 저는 제가 옳다고 확신합니다. 2년 전 당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온몸이 골병이 든 데다 허리 디스크 판정까지 받았지만 시외버스를 타고 열심히 서울을 오갑니다. 사제로 나오시던 날 삼성동에 갔다가 막차를 놓쳐서 고생한 기억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한 고통도 인내할 수 있으니 제발 밝게 웃으시는 얼굴 다시 뵐 수 있기를 매일 기도합니다. 추운 계절 어떻게 지내실지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어느 날은 밤새운 적도 있지요. 어찌 이리 끔찍하고 무서운 음모의 덫에 걸리셨을까? 대한민국의 운명이 악의 구렁텅이에 빠진 걸까? 무슨 신의 장난이 이렇게 가혹하단 말인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신이라는 신은 다 원망해 봅니다. 혹시나 좋은 소식이 있을까 해서 여러 유튜브 방송들을 찾아봅니다. 언론이라는 게 엄청 중요하다는 생각을 이 촌구석 아줌마가 느낄 정도면 큰일인 거겠죠. 쓰레기 언론, 기레기들, 무너진 법치에 좌절하지만 솟아날 구멍이 있으리라 믿으며 오늘 또 사실을 밝히려는 의로운 분들에게 희망을 걸어봅니다. 진실은 거짓의 산을 넘을 수 없고 고통은 따르겠지만 선이 반드시 이긴다는 진리를 믿기에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저희 가족은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열심히 일합니다. 작년에는 일이 없어 고생했지만 올해는 성실히 일하는 걸 인정받아 다행히 바쁘네요. 이런 우리 가족한테는 박근혜 대통령만이 영원한 대통령이십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상황에 참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내일 또 해가 뜨듯이 활기차게 역동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박근혜 대통령님이 다시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 12월 13일 조모모 충청북도 진천군 문면면 구곡리
박 대통령 답신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애쓰시는 분들의 마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편지로 보내주셔서 여기서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언론도 확인되지 않은 무책임한 보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니모 말씀처럼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참고 견디어내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때가 되면 진실은 드러날 것입니다. 긴 시간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8번째 편지. 첫사랑에게 보내는 편지처럼 대통령께 첫 편지를 붙이러 가던 날은 햇살이 따뜻한데도 몹시 추웠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편지를 잘 쓰지 않아서인지 동네를 헤매다 겨우 빨간 우체통을 찾았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었을 텐데 무심히 지나친 탓에 우체통이 있다는 걸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반가운 나머지 우체통과 대화까지 시도합니다. 여기 있었구나. 얼마나 찾았는데. 우체통을 쓰다듬기까지 합니다. 편지를 우체통 안으로 넣을 때는 첫사랑 애인에게 편지를 붙였던 그때처럼 떨리기까지 합니다. 그 순간 별별 생각을 다 합니다. 내가 쓴 이 글이 대통령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어떤 글을 적어야 힘이 되고 작은 웃음이라도 짓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지만 저는 걱정들을 지웁니다. 제가 대통령님을 결코 잊지 않고 있다는 마음만 전달되었으면 하고 바랄 뿐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감개 근교의 신도시입니다. 젊은 층들이 주로 살고 있어서 단지 내에는 시끄럽게 뛰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때로는 요란하게 울어제끼는 소리도 들리는 그런 동네입니다. 여름에는 아파트 광장 분수대 주변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에너지가 엄청납니다. 겨울에는 창문을 닫고 살아 아이들의 소란한 열기는 줄었지만 가끔씩 산책할 때면 인라인 스케이트와 보드, 자전거를 타며 싱싱 달리는 아이들의 가벼운 몸놀림과 유연성에 감탄하며 발걸음을 멈추기도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자유롭게 소리 지르며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이런 세상이 영원하기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웃음이 천년만년 갈 것이라고 당연하게 여기며 이심조차 못하던 시절에는 하지 않았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평범한 일상이 감사하게 생각될 정도로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말조차 가슴 속에서 슬픔으로 다가옵니다. 무더운 여름날이 가고 차가운 겨울이 다가온 지금도 늘 걱정하는 저를 봅니다. 한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어떠하신나? 차가운 겨울날은 또 어떻게 보내실까? 아무런 도움도 드릴 수 없어 안타까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심정일 거라 여겨집니다. 대통령님, 우리는 반드시 다시 만날 것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저와 같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셔 굳건히 견뎌 주십시오. 2017년 12월 13일 경상남도 창원시 어창구 북면 감계로 박 대통령 답장입니다. 겨울옷 문턱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편지를 우체통 안으로 넣을 때는 첫사랑 애인에게 편지를 붙였던 그때처럼 떨리기까지 합니다라는 구절을 읽으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편으로는 따스한 마음을 느낄 수 있어 저도 따뜻해졌습니다. 또한 이제는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게 생각될 정도로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말조차
가슴 속에서 슬픔으로 다가옵니다라는 말씀에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그리 허약하고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낸 자유는 그 어떤 세력도 이를 훼손할 수 없습니다. 이곳 고치에서의 생활이 바깥에서의 생활에 비하면 열악하고 힘든 게 사실이지만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꿋꿋하게 이겨내겠습니다.